잠시 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위원장 국민의 편을 가르는 박근혜 정권의 나쁜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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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색 파탄 애매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국정교과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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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론조사 무시한 채 불법 탈법 강행하는 역사 왜곡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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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씩 반복하겠습니다. 국민의 편을 가르는 박근혜 정권의 나쁜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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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파탄 외면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국정교과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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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론 무시한 채 불법 탈법 강행하는 역사 왜곡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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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원님들 그리고 원외 위원장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이신데 지금까지 3박을 하셨고 오늘 4일째 농성 중이십니다. 우리 또 원외 위원장님들도 전국의 거리 곳곳에서 역사 국정교과서의 부동성을 홍보해 주셨습니다. 무려 40만 명이 넘는 분들로부터 반대 성명을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찬성 여론이 더 높던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도록 그렇게 전환시켜 주시고 또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도록 그렇게 여론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거리가 멀어서 영남 지역 원외위원장님들 많이 모이셨는데요. 더 특별히 보수적이라는 영남 지역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하도록 그렇게 잘 홍보해 주셨고 여론전을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원외 위원장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옥호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원님들, 우리 위원장님들 다 함께 그런 결의를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 특별하고 강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역사 국정교과서를 막아내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일, 독재, 역사 왜곡 그리고 획일화된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일은 결단코 없게 하겠다. 라는 오늘 더 특별하고 강한 결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오늘 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 의원님들이 한 3년 6개월 오랫동안
노력을 하셔서 드디어 신용카드 수수료를 꽤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 또 중소상인들께 꽤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제 중소상인연합회 그리고 자영업자 단체들 또 가맹점 단체 대표님들이 우리 의원들이 농성하고 있는데 격려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떡볶이도 가져오고 순대도 가져오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국정교과서 반드시 저지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 위기에 빠진 경제, 민생 살려내는 것도 우리 당의 몫입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 경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평지분파 일으키고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들을 분열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의지가 없고 성의가 없는 만큼 경제 민생 살리는 것도 우리 당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중차대한 두 가지 과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둘 다 해낼 수 있을지 오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국정교과서 왜 반대해야 하는지 너무나 이유가 많아서 매일 말할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예요. 오늘 종합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 강연 때 우리 도종환 의원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얼핏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제 강조되지 않은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교과서,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인 교과서입니다. 엊그제 황교안 총리 담화 키워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교학사 교과서였고요. 또 하나가 건국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그것을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정부 수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다. 그런 논리. 이렇게 1945년 8월 15일은 2차 대전 종전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고, 정작 더 의미가 있는 것은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그래서 광복절보다 오히려 건국절을 우리가 더 기념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 이런 논리가 지금 정부가 역사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건국절 행사 추진하다가 광복회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 항의받고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광복 70주년이면서 건국 67주년이다. 아마 역사국정교과서 성공하면 2017년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고 2018년에는 제70주년 건국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건국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다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주장. 특히 재헌헌법을 보면 더 명백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은 재헌헌법으로 나라를 건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헌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비민연 독립운동으로 건립됐고, 그리고 재헌헌법으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개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사용해왔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태극기, 애국가 이런 대한민국의 상징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정통성 있는 정부고, 북한은 우리 영토 일부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면 어디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습니까? 해방 이후에 남과 북에서 각각 국가가 만들어졌다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유일한 합법정부며 정통성인 정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반국가적인 주장.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 제가 어제 한 담화에 대해서 정부가 또 반박 보도자료를 냈던데,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 그리고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19년 3.1 독립운동에 의해서,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서 건국된 것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에 처음 건국된 것이냐, 그것이 정부의 견해인지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런 반국가적인 형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 나아가서는 왜 동조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건국절 주장 들으면 정말로 지하에서 화를 내실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당신이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주역 가운데 한 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한동안 대한민국 몇 년, 대한민국을 연호로 삼아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연도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1948년 9월 1일에 대한민국 관보 1호가
발행되는데 그 간보는 일자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48년도에 건국했다고 하는 것이냐? (1948년도에) 건국됐다면요, 그 앞에 있었던 일제식민지 지배, 항일운동, 친일활동 모두 다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됩니다. 1919년 독립운동 이후에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친일 부역배들은 대한민국에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두고두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일 부역배들이 해방 이후에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또 득세하지 않았습니까?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면 그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역사 국정교과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끝까지 막아냅시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걸입니다. 보통 총대 짧게 말씀하시는 국 대표님께서 역사 명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명쾌하고 우리의 뜻을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신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제가 할 말을 뺏겼습니다. 네, 오늘 각지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온몸 던져서 뛰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정말 모처럼 모신 자리지만 저희들에게 승리의 희망이 분명히 더 커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 너희들은 자꾸 지기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간혹가다 그런 고통스러운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국정교과서, 박정교과서, 박근혜호, 박정희의 재판, 새로운 유신선언, 긴급조치선언, 고시 강행 3일째를 겪고 있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찬바닥 시멘트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국민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만의 서명지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날 세종시에 가서 몇 의원님들께서 전달했습니다.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4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을 대우해주는 사건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줄을 이어서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서명을 권유하고 같이 서명하는 모습들을 흔히 봤습니다. 대학가에서 서명하는 모습은 거의 줄을 씌워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이번에 파멸로 가고 있는 박근혜 호의 결정판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일째 국회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후한무치한 그들이 저질러놓은
국론 분할의 이 난국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우리 당에게 민생 파탄의 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국회까지 정지했던 우리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민생 정치 외면하는 저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민생을 파탄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국회를 정지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국정교과서에 논리로 만들어낸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휘하에 있는 많은 분들 그냥 거짓말로 한 100번 하면 그것이 진실로 되는 듯한 착각입니다. 그 착각은 과거 역사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히틀러 나치의 시대에 유태인 학살을 정당화했던 그 시절에 설파를 했던 아렌트라는 분, 언어 유희로 유식했던 독일, 유럽을 모두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독일, 프랑스가 그런 어두운 터널이 있었던 때를 저희들은 또 기억합니다. 100번의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스탈린의 독재를 연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숙모가 이제 스스로 독재로 가고 있는 길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일간 국회를 정지시키면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민생 현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카드 수수로 인하는 큰 대가를 올렸습니다. 또 오늘 저희들 끝까지 협상합니다. 한중에 부티 앞두고 월경성 황사 문제 한번 거론하지 못한 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뭘 말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야당이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황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 지사, 시장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교육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감들 얼마나 주변에서 고생 많습니까? 지역 지키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간 4조 이상이 되는 3, 4, 5세 무상보육. 그거 분명히 박근혜도 공약했고 그건 법에 무상은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교육재정으로 돌려서 의무 지출 경비라고 만들어서 국회 예산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육 대란입니다. 그 보육 대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반드시 새누리당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예산심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생 하고 있습니다. 민생 위해서 민생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고생하시지만 반드시 긍지로 또 힘으로 이겨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언론인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무도한 이슈가 차츰 한나라당의 유리한 이슈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이념 대결 외치려고 했던 것 실패하고 거짓을 진실로 해보려고 했던 것 다 실패하고 이제 없는 역사 교과서 왜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그 말 가지고 우리가 여론에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 강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민심이 이미 채택률 제로로 만들어서 쓰레기로 가버린 교학사 교과서를 꿈꾸면서 이제는 국정교과서로 교학사본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쁘지 않습니까? 이번 어떤 유력한 여론조사에 18%가 중도의 18%가 이번 박근혜호 국정교과서 잘못 파탄으로 여론이 이동했다는 분석도 봤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민생 파탄, 민생의 도탄의 원인은 저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정부이고 그 정부에 우리가 분명히 외치고 또 우리는 민생을 위해서 가겠다는 충분한 이유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각 지역에서 위원장님 힘들어하시는 모습들 여론 듣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이런저런 여론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과연 오늘 이렇게 중단된 국회에 어떤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중요합니다. 민생 문제 우리는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후한무치한 새누리당의 공격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저 획일화, 국정화, 새로운 복제부활, 신일망동의 저들을 더 분명히 효과적으로 엎을 수 있는 새로운 민생과 국민 중심의 길도 우리는 마다 않습니다.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뜻, 풍부한 뜻, 지역의 많은 사정들을 알려주셔서 우리 당이 이 승리의 기점을 마련한 이 당이 새누리당 완전히 분쇄하고 이 획일화의 시대를 우리가 종집을 찍고 민생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당 만드시는데 우리 위원장님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